보건복지부가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응급실과 분만실 등 필수 의료시설을 확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내년부터 CCTV가 없는 도시공원에 안전벨이 설치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 75개 제도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방재청은 11월에는 강풍, 풍랑, 호우, 대설로 인한 자연재난과 산불, 화재 및 단풍철 산악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는 시기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운수 종사자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이프뉴스 이은지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말로만 선택진료일 뿐 실제로는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면서도 진료비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상급 종합병원의 선택진료의사 지정률은 79.2%에 달했으며 전체 환자의 40.9%는 원하지 않는데도 선택진료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 선택진료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전체 선택진료비 규모는 2004년 4,368억 원에서 2012년 1조 3,170억 원으로 연평균 15%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는 전국 지방의료원을 장애인 재활이나 노인 만성질환 관리 등으로 특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보고한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공익성 강화를 위해 각 의료원은 다문화 가족 진료나 장애인 재활, 노인 만성질환 관리 등으로 특성화됩니다. 민간병원이 잘 다루지 않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또 응급실과 분만실 등 필수 의료시설을 확대하고 현재 시범사업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은 지방의료원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새해부터 CCTV가 없는 도시공원에 안전벨이 설치됩니다. 안행부와 국토교통부는 우선 새해부터 어두운 곳에서도 얼굴 차량 번호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CCTV와 적외선 내장 카메라 또는 별도의 투광기 등이 포함된 보조장치를 갖추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시공원은 총 2398개소로 도시공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CCTV 미설치 공원의 가로등, 화장실 등에 긴급 전화가 가능한 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비상벨이 울리면 공원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가까운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안행부 관계자는 정책 수요자가 일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제도 개선이 실시되면 위급 상황에 처한 여성, 어린이, 노약자 등의 보호와 야간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11월은 강풍, 풍랑, 호우, 대설로 인한 자연재난과 산불, 화재 및 단풍철 산악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는 시기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인적 재난은 춥고 건조한 날씨로 산불과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막바지 단풍철 등산객 산악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11월에 발생한 산불 122건의 원인을 분석하면 입산자 실화 76건, 쓰레기 소각 12건, 논밭두렁 소각 7건, 담뱃불 실화 7건 등으로 대부분이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관계기관별 가을철 산불 예방 대책 추진 등과 함께 등산객들이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산악 안전사고는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서 총 2,80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11월에 227명으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원인은 사망자 8명 중 추락, 지병 7명, 부상자 219명 중 골절, 상처, 경련, 고립 197명 등으로 대부분 자신에 맞지 않는 무리한 산행과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화재는 최근 5년간 총 22만 5,936건이 발생했고 11월에는 월 평균 3,556건으로 전월에 비해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발생 원인은 부주의에 의한 실화, 전기 요인, 기계적 요인 등의 순으로 분석됐습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대국민 안전수칙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 자동차에서는 승객이 없어도 차내 흡연이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운수 종사자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 내에서는 승객이 탑승한 경우뿐 아니라 승객이 없더라도 흡연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운전자에게 회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전자가 차 안에서 흡연할 경우 냄새가 배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시범 실시 중인 어업경영체 등록제를 내년부터 전국 어가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어업인과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 법인입니다.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을 넘거나 연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각 어가는 인력, 어업 현황, 생산정보 등의 경영정보 55개 항목을 등록하면 됩니다. 어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문의 및 신청은 등록관리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해당 지역 지원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어가가 등록한 내용은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제의 필수 자료로 활용되고 각종 수산정책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도 기초자료로 이용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어업경영체 등록제가 안정화되면 수산정책 지원 시스템 및 어업자원 관리 시스템 등 수산 분야 정보화 업무에 연계할 수 있어 맞춤형 어업인 복지정책 개발 등 수산정책 추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기관별로 분산된 무역 관련 정보가 내년부터 통합관리돼 수출기업에 제공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트라, 한국수출입은행, 인터넷진흥원 등 20개 수출 지원 기관과 무역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무역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많지만 다양한 정보가 기관별로 분산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 수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정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수출 지원 기관들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무역 정보를 연계하는 데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해외 시장, 조달, 규격 정보 등을 제공하고 협회 및 단체는 무역 통계, 보고서 등을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민간은 환율 동향 등을 제공합니다. 산업부는 이들 기관의 무역 정보를 국가별 품목별로 분류해 2014년부터 기업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는 손톱깎이나 뾰족한 우산, 와인 코르크 따개를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14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손톱깎이나 코르크 따개 외에도 스케이트보드, 스키폴, 접착제 등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고 국제기준과 외국 규정에 비춰 규제 근거가 미비한 물품이 반입금지 품목에서 빠졌습니다. 눈썹 정리용 칼이나 텐트폴, 주삿바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기준이 모호했던 가위는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날의 길이를 6cm로 통일했습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현재 객실은 물론 위탁 수화물로도 가져갈 수 없는 물품이지만 1인당 1개에 한해 위탁 반입을 허용했습니다. 1인당 1개로 수량을 제한해 승객 불만이 높았던 염색약과 파마약 등은 1인당 총 2kg까지 위탁 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아 제한을 강화하는 품목도 일부 있습니다. 테러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연막탄과 모의 폭발물은 위탁 반입도 금지했습니다. 칼 종류는 기내 보안에 직접적 위협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객실 내 반입을 막을 예정입니다. 자살 예방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공신력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자살 예방 프로그램 인증제를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현재 지역사회에 활용되고 있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향상과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미국 정신건강 프로그램 인증제를 참고해 한국형 자살 예방 프로그램 인증제 모형을 개발했습니다. 자살 예방 프로그램 인증은 자살 예방 중재 프로그램, 자살 예방 가이드라인,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등 세 분야로 나눠 인증 평가를 시행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인증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정신건강증진센터, 학교 등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2014년부터는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인증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용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신청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효과성 높은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민간 자살 예방 단체도 적극적으로 장려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 인증을 통해 근거 기반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발굴 보급하고 자살 예방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 전기공사 현장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평균 39% 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책정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시공사는 발주처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아 공사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에 사용합니다. 이에 따라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안전관리비 요율이 공사 금액에 따라 대폭 인상됐습니다. 5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1.24%였던 안전관리비 요율이 1.85%로 올랐습니다. 5억 원에서 50억 원 미만 공사는 기존 0.91%에서 1.2%로 인상됐으며 50억 원 이상 공사는 0.94%에서 1.27%로 올랐습니다. 인상된 안전관리비 요율을 종합하면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의 평균 증가율은 39%에 달합니다.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는 턱없이 적은 수준이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에 힘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학교 스포츠클럽, 외국어 집중교육 등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숙형 거점 중학교 80곳이 들어섭니다. 교육부는 농어촌 면 단위 지역의 재학생 60명 이상 중학교 중 올해 20곳, 내년 30곳, 2015년 30곳 등 총 80곳의 기숙형 거점 중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5년간 1,2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중학교 집중 육성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선정된 학교에 연간 5억 원을 3년간 지원해 기숙사 신중축 및 각종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통학버스 임차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숙형 거점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학교 스포츠클럽, 학생 오케스트라 등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영어 등 외국어 집중교육, 국내외 진로체험 등 도시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는 특색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교육부는 도시 학생들의 간편한 입학과 전학을 위해 광역 학구제를 적용하고 진로진학 상담교사와 우수교사를 우선 배치할 방침입니다. 또한 학교장은 공모를 통해 초빙됩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한 개교를 추천하면 시도교육청 평가를 거쳐 교육부가 최종 평가해
4달 대상학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농어촌의 초중고등학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중장기적으로 군 한 곳에 최소한 기숙형 거점 중학교 1개교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이 특정 부위 위주로 편중 소비되는 현상을 개선해 축산물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식육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을 신설해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금 지원, 인력 양성, R&D 투자 등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부처 간 협업 사례로서의 의의가 큽니다.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소에서 식육 가공품을 만들어 팔더라도 위생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표시사항 등은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균형 있게 조정하며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도 개선과 병행해 식육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R&D 투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 추진으로 저지방 부위를 활용한 가공품 소비가 확대돼 수급 불균형 개선과 축산물 가격 안정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방부가 국방정책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국방정책은 군 공항 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총 20개입니다. 정책 실명제 중점 관리는 국정 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들의 추진 사항을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별도 선정해 관리하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김광우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하는 국방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은 국방 현안에 관한 사항, 100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 용역, 법률 및 대통령령 제정 사항 또는 중요 법령 개정 사항, 기타 국방 특성을 고려한 중점관리 필요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중점관리 사업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관리 이력서 및 추진 현황 등을 공개합니다. 소방방재청은 충남에서 2013년도 화재 피해 주민 주택 재건축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포스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고 소방방재청과 한국철강협회가 후원하는 것으로 불의의 화재로 생활터전을 잃은 영세한 화재 피해 주민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을 지원해 조속한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사랑의 집짓기 주택 제막식과 희망열쇠 증정식을 갖고 화재 예방을 위한 단독 경보용 화재 감지기, 소화기 등의 소방용품과 기초적인 생활 편의를 위한 침구류,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을 전달했습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재 피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리에 빠진 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영세한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잦은 침수로 피해가 컸던 마산구항에 재해방지 시설이 설치되고 쾌적한 시민 휴식 공간이 들어섭니다.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시 마산구항 지역에 친수형 방제 언덕을 만들 예정입니다. 2016년까지 방제 언덕과 외곽시설, 상부 공원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마산구항 지역은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내습 때 해일로 인한 침수 피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해 2007년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곳입니다. 해안 저지대에 상가와 주택 등이 밀집돼 있어 추가 재해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주차장 등 도시 공간이 부족하고 지역 상권 발전에도 한계가 있어 시설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해수부는 마산구항 지역의 인문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방제 언덕을 설치해 자연재해로부터 인명 재산을 보호하고 배후 공간에는 주차장과 바닥 분수, 산책길 등을 조성해 평상시 시민들이 공유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방제 언덕 높이를 2m에서 1m로 낮추는 대신
투명 강화 유리벽을 설치하고 평상시에는 눕혀놓았다가 태풍이 오면 세울 수 있는 기립식 방조벽을 도입해 조망권을 확보한다는 보관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을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오토바이, 스쿠터 등의 이륜 자동차도 일반 자동차처럼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14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은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 허용 기준에 맞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환경부는 배기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은 오는 2014년부터 실시하며 100cc 초과해서 260cc의 중형은 2015년, 50에서 100cc 소형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50cc 미만인 이륜차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기검사 기간은 2년이며 신차의 경우 최초 3년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제도 시행은 온실가스 규제제도 시행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돼 국내에서 판매되는 승용 승합자동차 중 승차 인원 10인승 이하의 자동차입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혹한기의 자동차의 저온 시동성 향상을 위해 LPG의 프로판 함량 1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잠시 후 세이프앤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앤포커스 이은지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과 같은 환절기에 높은 일교차에 의해 말초혈관의 수축이 빠르게 일어나고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급성 심내혈관 질환이 발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심내혈관 질환은 후유증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번 세이프앤포커스에서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 수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심근경색, 심부전증 등의 심장질환, 뇌출혈, 뇌경색 등의 뇌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 등에 연관된 질환을 모두 총칭하여서 얘기합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우리나라에서 질병 부담이 크고 주요한 사망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고혈압, 심근경색, 당뇨병, 신장질환, 이상지질혈증 등의 생활습관성 질환은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담배는 반드시 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이시는 것이 좋고요. 음식은 싱겁게 먹고 골고루 먹고 그리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가능한 매일 30분 이상씩 적절한 운동을 하시고 적정 체중과 허리 둘레를 유지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고요.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이 있다고 하면 꾸준히 치료하셔야 하고요.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의 응급 증상은 숙지하고 있다가 증상이 발생할 경우 바로 병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 원인의 4분의 1을 차지하는데요. 대표적인 뇌혈관 질환은 뇌출혈, 뇌경색을 함께 일으키는 뇌졸중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쇼크로 쓰러지기 전까지 전조 증상이 거의 없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건강에 나쁜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예방과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이프앤포커스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51주년 119 소방연합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일동 묵념. 오늘은 소방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 안전을 다짐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산업 현장의 위험을 막아온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은 이제 대한민국의 울타리를 넘어 지구촌의 재난 현장을 누비면서 인류의 안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인정한 세계 최고 등급 구조대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있는 여러분께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북부적인 저기압이나 태풍 중심 등의 기상 현상에 의해 해면이 상승하여 만들어지는 큰 물결, 너울성 파도. 대체로 잔잔한 파도로 다가오다가 방파제 등에 부딪히면서 그 위력이 수십 배 커지게 되는데요. 주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지만 특정 계절이나 시기에 관계없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파도라고 표현하는 파랑은 풍랑과 너울로 구분되는데요. 풍랑은 주로 바람에 의해 발생되고 파장이 짧고 모양이 가파르고 불규칙한 반면 너울은 파장이 길며 완만하고 파형이 둥글고 규칙적입니다. 풍랑주의보, 경보 시에는 풍랑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공서에 재난예보, 경보를 청취합니다. 바닷가 인근의 낚시꾼, 야영객, 행랑객 등은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므로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바닷가 위험 축대 등 시설물은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철거해야 하며 철거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근처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높은 파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방파제, 방조제 주변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닷가 인근의 주택, 영업점에서는 발화성, 유독성이 있는 위험한 가재 도구를 이동시키고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해안도로는 높은 파도로 인한 유실 등이 예상되므로 통행을 자제합니다. 피난 권유나 방송이 없을 시에도 위험을 느끼게 되면 스스로 대피해야 합니다. 항해 또는 조업 중인 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어업무선국 등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대피를 준비합니다. 풍랑주의보, 경보 시에는 어망의 부서를 중지하고 철거 작업을 진행합니다. 항내 정박된 선박은 충돌, 침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합니다. 소형 어선은 안전한 육지로 인양하고 단단하게 고정시킴으로써 피해를 예방합니다. 갑작스런 너울성 파도로 어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산시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산 증식, 양식시설을 고정하고 지지대로 보강하여 높은 파도와 강풍에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이동이 가능한 양식자재, 해상 작업대 등은 사전에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합니다. 항, 포구,
부두 및 어선에 적재된 어구는 육지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수산생물의 먹이량을 조절하고 평소보다 사육 밀도를 낮춥니다. 양식어류의 도피 방지를 위한 보호망을 보강 설치해 피해를 미리 예방합니다. 풍랑주의보 경고 시 항만시설의 피해 예방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각종 하역 장비별 피해 예방 활동을 시행합니다. 크레인 전도 방지용 장비 등 안전장치를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항만 공사장의 공사용 장비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공사장 내의 사람은 안전지대로 대피합니다. 창고, 야적장, 조명시설, 급수시설 등을 단단히 고정시키거나 보강 작업을 진행합니다. 컨테이너, 원목, 기타 적재 화물 등은 풍랑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단단하게 결박합니다. 항만 공사 중인 현장은 피복석, 테트라포드 등 보강 자재를 활용하여 보강 작업을 진행합니다. 조용히 다가와 큰 피해를 남기고 가는 해안가의 불청객, 너울성 파도. 작은 관심과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이웃의 소중한 인명,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찢어지는 듯한 고통. 대한민국 60세 이상 80%가 겪고 있는 무릎 통증. 이대로 계속 방치하면, 무조건 참기만 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이제 참지 말고 간편하게 무릎 근육 통증 완화 의료기기 파워밴드 개인용 조합 자극기. 온열 치료와 미세 전류 치료가 하나로 1단계 온열의 강력한 찜질 효과로 근육 통증 완화. 2단계 특허받은 기술을 근육 깊숙이 전달, 근육 통증 감소. 2단계로 강력한 통증 완화 파워밴드. 직접 확인했습니다. 국내 대학병원에서 임상시험 완료. 약화된 보행 기능, 슬관절 골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에 관한 임상시험. 파워밴드가 일상생활 수시로 발생하는 근육 통증, 불편함 감소에 좋은 방안이란 논문 결과까지 확인. 그리고 또 하나, 의료기기인지 아닌지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식약처 의료기기로 당당히 허가. 믿을 수 있는 파워밴드 개인용 조합 자극기. 방법도 정말 쉽습니다. 파워밴드를 직접 피부에 닿게 착용하고 본체와 연결, 전원 버튼을 누른 후 온도만 설정해주면 끝. 또 가볍고 간편해서 착용한 채로 집안일, 외출, 운동할 때도 정말 편합니다. 통증이 오고 이렇게 걸어다니지를 못해요. 걸치를 못해요. 아프니까. 어디 아프지 않고 걸어다니거나 뭐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제일 나는 부러워요. 부러워. 왜 부러워만 하십니까? 왜 참고만 계세요? 나이 들어서 아픈 걸 뭘 어쩌겠냐고요? 아닙니다. 나이 드실수록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게 생활하셔야죠. 파워밴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릎 근육 통증 완화 의료기기 파워밴드 개인용 조합 자극기는요, 근육 깊은 곳까지 특허받은 기술로 전해져서 아프고 쑤시고 시린 무릎 근육 통증 고민 싹 열어드립니다. 이제 파워밴드로 등산도 가시고 운동도 하시고 젊고 파워 넘치는 생활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찾은 청춘, 날아다닐 것만 같은 기분, 1년 365일 활력 넘치는 인생, 지금 시작하십시오. 파워밴드 개인용 조합 자극기를 만나는 순간 젊음이 다시 찾아옵니다.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기념 가격 할인, 기존가 24만 8천 원에서 무려 12만 원
12만원 할인된 초특가 122만 8천원 122만 8천원. 다시 없는 기회. 지금 빨리 전화하세요. 부모님 효도 선물로도 정말 좋습니다. 푹푹 쑤시고 시큰시큰거리고 걸을 때마다 밀려오는 통증, 마음껏 움직이지 못하는 고통. 무릎은 펴요. 시큰시큰해서 이 걸어다녀도 시큰대고 더군다나 칭칭대는 더 올라가기 힘들고 내려오기 힘들고. 아휴, 다리가 아프면 일어날 때도 불편하고 앉을 때 불편하고 언덕 걸을 때 불편하고 또 저런 계단 걸을 때 불편하고 뭐 한두 가지라 해야지요. 아유, 뭐 아리고 쏙쏙거리고 톡톡톡 쏘고 그래요. 아플 때는. 이제 참지 말고 간편하게 무릎 근육 통증 완화 의료기기 파워밴드 개인용 조합 자극기. 첫째, 2단계 강력한 통증 완화 효과. 1단계 온열 찜질로 근육 통증 완화. 2단계 근육 깊숙이까지 전달되는 미세 전류가 근육 통증 감소. 둘째, 식약처 허가 의료기기. 물리치료실에서만 봤던 그 온열 치료와 미세 전류 치료가 하나로. 이제 가정에서 만나보세요. 파워밴드 개인용 조합 자극기는 무릎 근육 통증 완화 의료기기로 당당히 인정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셋째, 쉽고 간편합니다. 파워밴드를 통증이 느껴지는 무릎 부위에 직접 닿게 착용하고 본체와 연결. 전원 버튼을 누른 후 온열 없음부터 강온까지 3단계 조절 온도 중 선택만 해주면 끝. 또 가볍고 간편한 착용감으로 파워밴드를 한 채로 집안일은 물론 외출하고 등산하고 운동할 때도 정말 편합니다. 무릎 저 안쪽부터 쑤시고 찌르고 시큰거리는 통증 얼마나 괴로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처럼 아프면 주무르기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무릎은 아파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힘드셨죠? 그 아픔, 그 고통 너무도 잘 알기에 무릎 근육 통증 완화 의료기기 파워밴드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그동안 물리치료 받으실 때 받던 온열치료와 미세전류치료가 이 안에 다 들어있고요. 특히 임상완료는 물론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제품으로 더 믿을 수 있는 파워밴드. 이제 파워밴드로 무릎 통증 고민 싹 덜으시고 활기찬 인생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찢어지는 듯한 고통. 대한민국 60세 이상 80%가 겪고 있는 만성질환 무릎 통증. 이제 참지 말고 간편하게 무릎 근육 통증 완화 의료기기 파워밴드 개인용 조합 자극기. 물리치료실에 바로 그 치료, 온열 치료와 미세전류 치료가 하나로. 1단계 온열의 찜질 효과로 근육 통증 완화. 2단계 특허받은 미세전류를 근육 깊숙이 전달, 근육 통증 감소. 아픈 통증을 2단계로 강력하게 파워밴드. 직접 확인했습니다. 국내 대학병원에서 임상시험 완료. 약화된 보행 기능, 슬관절 골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에 관한 임상시험. 파워밴드가 일상생활 수시로 발생하는 근육 통증 불편함 감소에 좋은 방안이란 논문 결과까지 확인. 그리고 또 하나, 의료기기인지 아닌지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식약처 의료기기로 당당히 허가. 믿을 수 있는 파워밴드 개인용 조합 자극기. 방법도 정말 쉽습니다. 파워밴드를 직접 피부에 닿게 착용하고 본체와 연결, 전원 버튼을 누른 후 온도만 설정해주면 끝. 또 가볍고 간편해서 착용한 채로 집안일, 외출, 운동할 때도 정말 편합니다. 온열 치료와 미세전류 치료가 하나로. 이제 가정에서 만나보세요. 다시 찾은 청춘, 날아다닐 것만 같은 기분. 1년 365일 활력 넘치는 인생 지금 시작하십시오. 파워밴드를 만나는 순간 젊음이 다시 찾아옵니다. 파워밴드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기념 파격 할인. 기존가 24만 8천원에서 무려 12만원 12만원 할인된 초특가 12만 8천원 12만 8천원.
다시 없는 기회. 지금 빨리 전화하세요. 부모님 효도 선물로도 정말 좋습니다.